냉장고 속에 이상한 정적. 순자가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철수의 귀가 시간이 아니라 냉장고 안반찬통의 위치였다. 매일 저녁 7시면 철수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 3개를 꺼내 상에 올렸는데 요즘은 그 반찬통들이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다. 순자가 아침에 넣어둔 그 위치 그대로, 뚜껑에 묻은 물기까지 그대로 말라 있었다. 철수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순자는 의정부 재래시장에서 20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이름은 없었다. 그냥 반찬집이었다. 간판도 낡았고 유리문도 금이 가 있었지만 단골들은 많았다. 순자가 담그는 김치는 맛있었고 멸치볶음은 짜지 않았으며 시금치 무침은 늘 신선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장을 보고 6시 반에 가게 문을 열고 밤 8시에 문을 닫는 게 순자의 하루였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다. 철수는 보험 설계사였다. 정확히는 보험 영업이었다. 예전엔 실적이 좋았다. 한 달에 500만 원씩 벌 때도 있었다. 그때 철수는 기분이 좋으면 순자에게 외식을 사주곤 했다. 의정부역 앞 돈가스 집이나 칼국수 집 같은 데였다.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순자는 그런 날이 좋았다. 철수가 말을 많이 했고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요즘 철수는 말이 없었다. 집에도 없었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순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마음 한편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 철수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걸. 그건 냄새로 알 수 있었다. 철수의 와이셔츠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달랐다. 순자가 쓰는 건 마트 PB 제품이었는데 철수 옷에선 꽃향기 같은 게 났다. 순자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세탁기를 돌렸고 빨래를 널었고 다음 날 아침 가게로 향했다. 하지만 순자의 머릿속엔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철수의 바지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다. 서울 반포동에 있는 카페였다. 미정의 정원이라는 이름이었다. 아메리카노 2잔, 케이크 1조각. 총 15,000원. 순자는 영수증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영수증을 접어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은 뒤 노트를 꺼냈다. 첫 페이지에 날짜와 장소, 금액을 적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박미정, 확인 필요. 며칠 뒤 순자는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했다. 이번엔 백화점 주차요금이었다. 서울 강남구. 주차 시간은 4시간. 순자는 철수에게 물었다. 요즘 서울 자주 가. 철수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응, 일 때문에. 그게 전부였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철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는 그날 밤에도 노트를 펼쳤다. 2번째 페이지에 날짜와 장소를 적었다. 그리고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철수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서울에 갔다. 시간은 대부분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였다. 순자는 그 패턴을 확인하고 노트를 덮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철수의 휴대폰을 봤다. 철수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다. 카톡 알림이었다. 발신자는 미정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오빠, 오늘 몇 시에 와? 순자는 그 문장을 읽고 화면을 캡처했다. 자기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한 뒤 철수 휴대폰 화면을 껐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계속했다. 손은 차갑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순자는 울지 않았다. 화도 나지 않았다. 그냥 차가웠다. 결혼 30년 순자는 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철수는 성실하지 않았다. 책임감도 없었다. 그저 그때그때 기분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이었다. 순자는 그걸 알면서도 참고 살았다. 애들 키우느라, 시어머니 모시느라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아이들은 다 컸고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다. 이제 순자에게 남은 건 철수와의 삶뿐이었는데 그 철수가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기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걸. 이렇게 살다 죽을 순 없다는 걸. 순자는 그날 밤 계산기를 꺼냈다. 그리고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철수명의 통장에 든 돈, 전세 보증금, 자동차 시세, 보험 해약 환급금. 전부 합치면 약 1억 5천만 원이었다. 순자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통장도 집도 차도 전부 철수 명의였다. 순자는 그동안 번 돈을 전부 생활비로 썼고 저축은 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철수가 저축을 하지 못하게 했다. 내가 알아서 모을게. 당신은 가게나 잘해. 철수는 그렇게 말했고 순자는 그 말을 믿었다. 순자는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 깊숙이 넣으면서 생각했다. 이 돈 한 푼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먼저 순자는 박미정을 확인하기로 했다. 철수가 그 여자와 어떤 관계인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다. 순자는 가게를 일찍 닫고 서울행 버스를 탔다. 반포동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다. 순자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미정의 정원은 생각보다 작았다. 테이블은 4개뿐이었고 손님도 별로 없었다. 순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운터 뒤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다. 40 초반쯤 돼 보였다. 화장은 진했고 머리는 염색을 한 지 얼마 안 된 듯 윤기가 났다. 그 여자가 박미정이었다. 순자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았다.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는 화분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다육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인테리어는 정성 들인 티가 났다. 하지만 손님은 없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분명했다. 순자는 그 점을 정확히 기억했다. 대출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대출이 미정의 약점이 될 거라고 계산했다. 미정이 커피를 가져왔다. 순자는 한 모금 마셨다. 맛은 그저 그랬다. 너무 쓰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은 평범한 아메리카노였다. 순자는 커피를 마시며 미정을 관찰했다. 미정은 카운터로 돌아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가끔 웃었다. 누군가와 카톡을 하는 것 같았다. 순자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저 여자 지금 내 남편한테 웃고 있겠지. 순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계산대로 가서 돈을 냈다. 미정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순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미정은 생각보다 평범한 여자였다. 특별히 예쁘지도 특별히 똑똑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냥 평범한 중년 여자였다. 순자는 그게 오히려 더 화가 났다. 철수는 이런 평범한 여자를 위해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순자는 버스에 오르며 중얼거렸다. 그래. 평범한 게 좋지. 무너뜨리기 쉬우니까. 집으로 돌아와 순자는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박미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하나씩 찾아봤다.
그리고 알게 됐다. 미정은 3년 전에 이 카페를 열었고 신한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 월 이자만 20만 원. 그리고 2019년에 사기 전과가 있었다.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 민사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합의로 끝났다. 순자는 그 정보들을 전부 프린트해서 파일에 정리했다. 그리고 파일 표지에 적었다. 박미정, 약점 정리. 일주일 뒤 순자는 다시 미정의 카페를 찾아갔다. 이번엔 손에 김치통을 들고 갔다. 순자는 카운터에 김치통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자기가 반찬 가게를 하고 있고 샌드위치에 쓸 김치를 납품할 수 있다고. 미정은 김치통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원가에 가깝게 가격을 제시했다. 미정은 좋아했다.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장사 힘드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미정은 고마워했다. 순자는 그 고마움을 받으며 생각했다. 시작이야. 그렇게 순자는 미정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김치를 납품했고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정은 순자를 편하게 대했다. 순자도 미정을 편하게 대하는 척했다. 하지만 순자는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미정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미정은 자주 전화를 받았다. 통화 내용은 대부분 오빠라는 호칭으로 시작됐다. 목소리는 달콤했고 웃음소리는 가벼웠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기록하고 관찰하고 계획을 수정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순자는 미정에게 슬쩍 물었다. 미정 씨, 남자친구 있으세요? 미정은 얼굴이 붉어지며 웃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행복해 보여요. 미정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어요. 나이는 좀 있지만 저한테 잘해줘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좋은 분이시겠네요. 미정은 신이 나서 말했다. 보험회사 다니세요. 안정적이고 성실하고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안정적? 성실? 웃기네. 그 남자 지금 아내 몰래 당신한테 와 있잖아. 그리고 며칠 뒤 순자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카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철수가 나타났다. 순자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 뒤에 숨어서 지켜봤다. 철수는 미정을 안았고 미정은 철수의 어깨에 기댔다. 둘은 그렇게 차에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순자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정확했다. 사진을 확인한 순자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철수의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부 꺼내서 복사했다. 철수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자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정확하게 한 장 한 장 복사했다. 그리고 전부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철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 날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다. 상담은 일주일 뒤로 잡혔다. 순자는 그 일주일 동안 철수의 모든 행적을 기록했다. 귀가 시간, 통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전부 엑셀 파일에 정리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말했다. 남편의 외도 증거가 확실해야 재산 분할에 유리하다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탐정사무소에 전화했다. 비용은 200만 원이었다.
순자는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으로 계약금을 냈다. 탐정은 일주일 만에 사진을 보내왔다. 철수와 미정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순자는 그 사진들을 프린트해서 파일에 넣었다. 한 장 한 장 넣으면서 순자는 웃고 있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야, 철수야. 순자는 다음 날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미정은 순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기꺼이 시간을 냈다. 순자는 카페로 갔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다. 순자는 테이블에 앉아 파일을 꺼냈다. 천천히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미정 씨, 이거 보세요. 미정이 파일을 열었다. 첫 장은 철수와 미정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다. 미정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손이 떨렸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제 남편이랑 당신 사진이에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냐고요? 처음부터요. 제가 여기 처음 온 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순자는 파일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철수가 당신한테 3천만 원 줬죠? 제 남편 통장에서 나간 돈이에요. 그리고 당신 명의로 펀드 투자도 했더라고요. 5천만 원 전부 불법이에요. 타인 명의 도용. 미정은 손이 떨렸다. 순자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 2019년에 사기 전과 있죠? 지인한테 3천 빌려서 안 갚은 거, 민사소송까지 간 거 다 알아요. 미정은 이제 울고 있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울지 마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순자는 파일을 닫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이혼 소송 들어가요. 그리고 재산 분할 받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철수가 당신 명의로 투자한 그 돈 불법이잖아요. 그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저는요? 순자는 웃었다. 차갑게 조용히. 당신이 먼저 신고하세요. 그럼 당신은 피해자가 돼요. 철수 혼자 처벌받고 당신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럼 철수는요? 철수? 당연히 끝나죠. 명의도용, 금융사기 집행유예는 나올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잘릴 거고 재산은 전부 제가 가져갈 거예요. 미정은 울면서 말했다. 저는 사랑했어요. 진짜로. 순자는 미정의 말을 끊었다. 사랑? 그 남자 결혼한 거 알면서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도 돈 때문이었잖아요. 카페 적자 메우려고, 대출 이자 갚으려고. 다 알아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주까지 신고하세요. 안 하면 제가 당신까지 같이 고소할 거예요. 사기 방조, 공동범행, 그럼 당신도 같이 끝나요.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일주일 뒤 미정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철수의 명의도용 및 금융사기.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철수는 순자에게 전화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어? 뭐려? 미정이가 나 신고했어.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요? 왜요? 모르겠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순자는 웃었다. 전화 너머로 들릴 정도로.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세요? 불쌍하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조사 결과 철수는 명의도용과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2년이 나왔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즉시 해고됐다. 철수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도, 돈도, 미정도. 미정은 철수를 완전히 끊었다. 순자가 준 서류를 보고 나서 미정은 철수를 증오하게 됐다. 자기를 이용했다고 생각했다. 철수는 미정에게 전화했지만 미정은 받지 않았다. 철수는 혼자 남았다. 그리고 순자는 이혼 판결을 받았다. 유책 배우자인 철수에게 유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다. 재산 분할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 전세집도 순자 명의로 넘어왔다. 철수는 법정에서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이러려고 결혼한 거야! 순자는 대답했다. 당신도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30년 참았어요. 당신 술버릇, 당신 게으름, 당신 거짓말, 전부 다 참았어요. 근데 당신은 뭐 했어요? 다른 여자 만나고 제 돈으로 그 여자 챙기고 저 버리려고 했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 당신한테 복수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알아서 무너진 거예요. 제 인생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법원을 나서는 날 순자는 비가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비였다. 차갑고 가늘고 끝없이 내렸다. 순자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다. 옷이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30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순자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자기가 잔인했을까? 너무 냉정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철수는 순자를 배신했고 순자는 그저 자기 몫을 찾았을 뿐이었다.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지키고 집안을 꾸렸던 그 시간들. 그게 전부 헛되이 사라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긴 숨을 내뱉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라고. 아니, 괜찮아질 거라고. 6개월 뒤 순자는 새 가게를 열었다. 의정부 시장 안쪽이 아니라 역 앞 상가 1층이었다. 예전보다 크고 깨끗하고 밝았다. 간판도 새로 달았다. 순자네 반찬. 순자는 그 간판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인테리어와 설비에 투자했다. 주방은 넓어졌고 냉장고도 새 걸로 2대 들였다. 홀에는 테이블 4개를 놓았다. 손님들이 앉아서 반찬을 맛보고 살 수 있게. 순자는 그런 가게를 원했다. 그냥 파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오픈 첫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다. 모두들 순자의 새 가게를 보고 놀라워했다. 순자는 그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예전처럼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다. 철수의 행적을 기록했던 그 노트. 한참을 들여다봤다. 날짜들, 장소들, 금액들. 1년 동안 기록한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순자는 그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생각했다. 자기가 참 많이 참았구나. 참고 계획하고 실행했구나. 순자는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증거도 기록도 복수도 전부 끝났다. 순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철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원망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순자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철수의 인생은 이제 순자와 상관없었다. 순자는 이제 자기 인생만 생각하면 됐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일은 뭘 만들까? 고등어 조림을 할까? 아니면 닭볶음탕을 할까? 단골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순자는 잠이 들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잔 밤이었다. 1년 뒤, 순자는 가게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오후 3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순자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요즘 참 평화롭다고.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학생들, 직장인들, 아이 손을 잡은 엄마들.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다. 순자도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그냥 순자로.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다시 맸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도마를 꺼냈다. 오늘은 깻잎 장아찌를 만들 예정이었다. 깻잎을 하나하나 씻으며 순자는 콧노래를 불렀다. 언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순자는 웃으며 깻잎을 계속 씻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순자는 그 하늘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었다. 순자의 인생, 순자만의 시간, 순자가 선택한 길. 59세에 다시 시작하는 삶. 늦지 않았다. 아직 충분했다. 순자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조명을 끄고 집으로 향했다. 걸으면서도 미소가 지어졌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고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순자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